제3부 효율적인 학습 방안 희망찬 마음으로 방송과 통신으로 공부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일반 대학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학에서의 교육 방법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일반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이 정규적으로 교실에 마주 앉아 강의하고 질의응답도 하며 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수시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대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학생 스스로 자학자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자학자습을 돕기 위해서 교과서 외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의한 강의, 오디오 카세트, VTR에 의한 강의와 학보와 팜플렛 등에 의한 보충 학습 자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교과서로 혼자 공부하는 전략을 익히면서 동시에 전자매체를 포함한 각종 매체를 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자학자습한다는 그 자체가 가끔 문제를 일으켜 고독감이 심화되거나 소속감을 결여하게 되거나 또 학습의 성취도에 대한 자신감이 감퇴되는 등 개인적, 심리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학습 의욕을 잃게 되거나 학습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점들인데 이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 스스로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마련해 놓은 여러 가지 학습 방법과 선배들이 익힌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에 되도록 빨리 적응하는 것이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습 방법은 학생 스스로 개발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익숙하는 것은 보다 확실한 자신의 학습 방법 마련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본적인 학습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한 학생이거나 재학생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하면서 배우는 생활 계획을 어떻게 면밀히 짤 것인가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배부된 우리 대학의 대학 생활 안내를 펴들고 숙독하면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 방향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인이 선택한 학과의 성격을 파악하고 졸업할 때까지 각 학년 학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해 학기에 수강해야 할 교과목의 강의 내용과 강의 방법을 배부된 강의 요목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교과서의 목차와 대조하여 방송 일시, 범위 등을 메모해 두어야 하며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의 학습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소속될 협력 대학을 확인하면서 출석 수업의 수강 요령을 파악하는 동시에 대학의 부속시설과 부설기관의 이용 방법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발간되고 있는 방송통신대학보를 통해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학사 안내를 주의 깊게 읽고 필요한 사항을 노트하든가 스크립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면학에 열중해 실력을 쌓아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교과서를 중심으로 그 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송 강의를 위시한 각종 교육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며 출석 수업 또는 자율학습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각종 시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나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공부를 미루고 있을 수도 없으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통신학습의 기본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어느 때 어떤 장소에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필요한 학습 자료는 잘 정돈해 항상 생활 주변에 있게 하거나 언제나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대학생이라는 의식을 굳히기 위해서는 항상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튼튼한 것으로 그 가방 속에는 수강 중인 교과서는 물론 소사전, 암기용 카드, 녹음기, 수첩 등등 근무 중 휴식 시간이나 통근 중 차 안에서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만 나면은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늘 그 가방 속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하기 편리하게 학습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은 언제라도 꺼내서 자신의 공부에 임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몸에 배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모든 생활 주변 환경을 온통 학습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교과형 학습 도서를 비롯해서 라디오, 녹음기, 텔레비전 등 전자매체 등도 학습 도구이기 때문에 집안 어디에서나 읽고 쓰고 시청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면서 활용할 수 있게 배치하는 것도 좋겠죠. 또 식사 준비를 해야 할 주부 대학생일 경우에는 취사장 한 구석에 장치해둔 전자매체를 통한 강의를 들으면서 밥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식사를 하면서도 읽은 교재 내용을 오디오를 통해 귀로 다시 익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학습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학업에 열중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24시간밖에 안 되는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27시간이 되기도 하고 28시간이 되기도 해서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학사 학위를 취득해 본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애는 적어도 일반 대학 생활에 소비해야 하는 4년간이란 귀중한 세월을 덤으로 더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게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끈기 있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면하게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능률적으로 교과서를 학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언제 어디서든지 읽고 생각하고 쓸 줄 아는, 그리고 생활인으로서의 면학의 기쁨을 항상 즐길 수 있는 우리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신학습의 바탕이 되는 독해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능률적인 교재 독해법을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인쇄 매체에 의한 자학자습의 중심이 되는 원격 통신학습에 있어서는 왜,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독서의 능률화를 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 강의를 효과적으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정독해둬야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그 고민의 중심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강의를 시청할 때 진도가 빠르고 내용이 어려워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송 강의는 보통 30분이란 한정된 시간 내에 간추려진 학문 내용을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비 지식이 없이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방송 강의를 시청하기에 앞서서 학생에게 배부된 강의 요목에 실려있는 강의 주제에 관한 세부 내용에 따라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미리 노트해두든가 또는 교과서의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둔든가 해서 내용의 요지를 대충 파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능한 한 방송 강의를 미리 녹음해두었다가 녹음해둔 강의 내용을 되풀이해가면서 정리해둔 중요 부분을 기억하도록 노력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에 대한 의욕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방송 강의를 청취하기 이전에 예비 학습이 없으면 아무리 수재라 할지라도 요약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교과서를 통한 예습과 복습이 방송 강의의 시청과 병행했을 때만 만족스러운 학습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어야 할 교재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 양이 상당히 많은 데에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독서 과제의 내용과 그 양이 중고등학교에서 경험한 것들보다 일반적으로 어렵고 많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읽기에 재미가 없고 힘이 든다면 그 교재의 저자가 학생에게 단순한 흥미나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입장에서 심오한 사상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썼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지의 신천지를 개척하는 새로운 즐거움을 독서를 통해 발견하도록 정진해야겠습니다. 교과서 속에 담겨있는 새로운 사실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성 들여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욱이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면학에 대한 집념 어린 의욕과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과제를 미루지 않게 될 것이며 방송 강의를 청취하기 전에 먼저 교재를 정독해 내용의 개략을 파악하고 난 뒤에 흥미를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될 것이며 학습 진도에 따라 학업에 대한 성취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교재를 읽어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중심이 되는 단어 또는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요점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연필로 아랫줄 또는 동그라미 표나 네모표 등으로 표시해두면은 방송 강의를 청취할 때나 나중에 총정리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에 편리하므로 막연히 교재를 읽어나가기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책에 그러한 표시를 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재에 표시를 하는 것은 방송 강의를 듣고 복습하기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많이 하거나 섣불리 해두면은 오히려 혼란을 빚게 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서 책에 표시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고 요긴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방법이나 색깔도 각자 나름대로 잘 연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학습 용어는 동그라미 표를 표시하고 중심 낱말이라든가 나중에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단어는 네모표로 표시하고 꼭 기억해둬야 할 요점이 되는 대목에는 붉은색 밑줄을 긋는다든가 나름대로 개발해서 통일하는 것이 좋겠으며 강의를 청취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점이나 코멘트 같은 것은 교과서에 여백에 요령 있게 노트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의를 듣다가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는 대목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목에는 가위표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는 의문 부호를, 감탄을 금할 수 없는 대목에는 감탄 부호 등을 하도록 고안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흥미있고 의미 있는 독서를 함으로써 교재의 내용을 잘 이해, 기억하고 시험 준비를 용이하게 해 보다 만족스러운 학업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독서 전문가들은 단계 독서법을 고안해냈는데 그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제1단계로 서론 부분과 요약문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읽고 난 다음에 그 장에 속하는 절과 그리고 각 절에 속하는 작은 제목들을 읽고 그 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성을 개관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개관한 내용의 근거를 두고 전체의 장을 각기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넘지 않게 중요한 단위로 구분해 봅니다. 제2단계로 교재 내용을 대충 읽어나가면서 각 절의 제목과 그 절의 하위 제목들을 의문 형식으로 바꿔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면서 내용을 대충 훑어봅니다. 제3단계로 다시 요점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도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긋거나 여러 가지 표시를 해가면서 그 장의 최초의 단위를 적극적인 자세로 정독해 봅니다. 그 최초의 단위를 정독한 연후에 책을 덮어두고 자신의 말로 중요한 개념을 암송 또는 노트를 해봄으로써 그 교재 내용을 어느 정도 익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제4단계로 그 다음에 여러 단위들에 대해서도 위에서 한 바와 같이 대충 읽어보기, 호기심과 의문을 갖고 해답 찾기, 적극적으로 정독하기, 읽은 내용의 요점을 암송해 보기 등의 독서 과정을 반복하면서 읽도록 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그 장의 모든 절들을 전부 읽은 연후에 각 절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엮고 관계 지우고 그 전체의 개념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통독해 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독서를 해보면 이 5단계의 과정이 독서를 효과적으로 빨리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다른 몇 장의 교과 내용을 학습하고 그렇게 학습한 후에는 점차로 읽는 단위를 늘려서 앞에서 설명한 단계적 독서법을 전체 장에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과서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대학의 교육은 전자매체를 통한 강의로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전자매체의 이용 방법 또한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학습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매체를 활용하는 학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에서의 전자매체 사용은 대중적인 교양이나 오락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전자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메시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에 관한 것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받는 대상은 1차적으로 그 교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은 국민학교의 수학교육조차도 그 과목을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 과목을 이수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수로와 논리를 사용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봐도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매체를 통한 강의 중 모르겠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누구에겐가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원격 교육, 즉 우리 대학의 공부 방법이므로 예습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과목마다 사용되는 매체가 다른데 만일 사용되는 매체가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경우라면 그것이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한 번밖에 방송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반복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송 강의 중에는 이해한 것 같으면서도 그 뒤에 즉시 복습하지 않는다면 시청한 내용이 쉽게 잊혀지게 되므로 정신을 집중해서 청취하고 방송 강의 후에는 반드시 복습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라디오나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공부하는 도중에 방해를 받든가 해서 공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의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양이나 오락 또는 스포츠 프로그램은 느긋하게 앉아서 보다가 졸거나 또는 그 자리를 떴다가 다시 시청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프로, 특히 강의 프로그램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내용 이해에 지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매체 앞에서 교과서와 대조하여 노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방해를 받아 방송 강의의 일부나 전부를 놓치게 되면 그것을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우며 후에 복습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오디오 카세트나 비디오 카세트에 의한 강의는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자학자습을 할 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다시 듣거나 보고 싶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중단시켜 앞뒤로 되감아서 듣거나 볼 수 있고 들으면서 천천히 생각하거나 노트를 할 수도 있으며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그 강의를 시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체를 이용하는 것은 학습에 큰 이익을 주게 되지만 우리들이 지금까지 익숙해져 있는 매체 사용의 버릇이 매체를 통해 공부를 하는데 큰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락이나 흥미 위주로 우리들은 매체를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라디오나 녹음기 또는 텔레비전이 기계가 아니고 교사가 직접 자기 앞에서 강의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듣고 보는 교사는 질문을 허용치 않으며 반복 설명도 하지 않는 불친절한 교사이며 학생 스스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며 하고 싶은 강의만 끝나면 돌아서 버리는 매정한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사의 강의를 통해 학생의 학습 효과를 올리려면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성향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매체를 통한 학습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요령 있는 매체 이용으로 학생의 공부에 받는 도움도 극대화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이용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긴장하는 일은 아마 시험일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요령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죠. 모처럼 배움에 대한 의지를 굳혀 형설의 공을 쌓고자 높은 소망을 갖고 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중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그들 가운데는 학업 성적이 부진해서 용기를 잃고 낙오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학과목의 학업 성적은
출석 수업을 받게 될 때에 치르는 1, 2부 시험과 과제 시험에 의하여 평가됩니다. 현재로서는 방송 강의나 녹음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치르는 객관식 1부 시험과 출석 수업 시에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관식 시험 또는 출석 수업 면제 과목에 대한 논술식 과제물, 오픈북 테스트 등에 의하여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그에 맞춰서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 또는 과제물 논술형 시험에 대비하여 평소에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흔히 학과목 시험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것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평소에 학업을 게을리하여 시험 준비가 적절히 돼 있지 못하거나 또는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서툴러서 평소에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 공포증에서 벗어나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소에 학과목 교재를 잘 읽고 강의를 효과적으로 주의 깊게 잘 들어서 실력을 쌓는 일과 효율적인 수험 기술을 습득해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평소에 자주 시험을 치르면서 과목 담당 교사로부터 내용면이나 방법상의 지도를 친절하게 받게 되므로 비교적 시험에 대하여 익숙해지는 편이기도 했지만은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에 의하여 성적을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학과목 시험에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하루 이틀에 만족한 시험 준비를 하다가 지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는 거의 하루 동안에 한 학기에 수강한 전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준비나 대책을 평소에 충분히 강구해 두지 않으면 학점 취득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 유형으로는 일부 시험에서의 객관식 방법을 먼저 들 수가 있겠는데 이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출제 방식과 같은 사지선다형입니다. 그리고 2부 시험과 과제물 시험에서는 주관식 논술형 출제 방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에 대하여 아는 바를 논하라, 무엇의 원인을 열거하라, 무엇의 결과를 해석하라 또는 무엇의 발달 과정을 논하라, 무엇에 대하여 실증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술하라 등등의 형식으로 출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학교에서 학업을 닦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경쟁 사회에서 각자가 지닌 학식이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되풀이해서 거쳐 나가야 할 이 시험이란 관문을 뿌리치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학문을 닦으면서 꾸준히 실력을 쌓아가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을 치르는 방법과 요령을 잘 익혀서 승리의 생활로 이끄는 길잡이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두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우리 대학에 재학하면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격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혼자 강의를 듣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우들과의 우정 어린 교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생활 주변에 서로를 진실로 이해하고 진심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참된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수많은 동창생 가운데서 평생토록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벗이 몇이나 되며 같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면서 진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들이 몇이나 됩니까? 아무리 각박한 세태라고는 하지만 마음의 보금자리가 될 우정이 있는 곳에서는 삶의 지혜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통신대학의 학생들처럼 거의 같은 처지에서 자학자습을 위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히 학우들과의 우정어린 교제를 의도적으로 신중히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수, 직원과 학생 그리고 학생들끼리 서로가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하면서 우정어린 만남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이 원격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큰 취약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교육을 중도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안정시켜주는 것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학우들의 우정어린 따뜻한 격려의 말과 마음씨일 것입니다. 그 우정어린 학우들 간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와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어려운 여건과 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학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만으로도 재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집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송통신대학 학생은 학우들 간의 적극적인 우정을 나누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성격 또는 연령의 많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학우들을 향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정답게 말을 걸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학우들과의 우정어린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주로 출석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할 때라든가 학우회 주최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에 마련될 것이므로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학 생활의 보람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출석 수업이나 자율학습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학업 수준을 높이며 학업 성적을 원만히 취득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 충실히 참가함으로써 진실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는 자아 정체감의 의식을 갖게 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대학에 신편입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성인으로 공부에서 일단 손을 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다시 배움에 목이 말라 본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에서 적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오랜 학업 공백 기간이 있던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시 학업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며 나이가 많은데도 지적 능력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 많은 학생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1987년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령군에 따라 분류해보면 20세 이하 연령층은 전체 15만 명 중 3.2%밖에 안 되며 나머지 96% 이상은 성인 연령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 수학 연령층에 해당하는 25세 이하 학생은 27.7%밖에 안 돼 본 대학생의 70% 정도는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생의 발달 심리학자들은 연령 증가에 따른 지적 능력의 쇠퇴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작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전생애를 통해 계속 학습을 해 우리들의 지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아지면 지적 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려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관한 증거는 우리 대학생들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우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실시한 적성검사 결과를 보면은 10대보다는 20대가 20대보다는 30대 이상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졸업 학력 평가 시험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서 학사 과정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졸업시험 합격률을 보면은 1학년으로 신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시험 전공 과목에 있어서는 36세 이상이 95% 정도로 그 아래 연령대의 합격률 90% 정도보다 오히려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전공 과목에 있어서 합격률이 약 85%로 그
그 아래 연영대의 합격률 약 78%보다 오히려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지적 능력은 고연령층이라고 하여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전공을 해나가는 학업 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 계속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연령이 많은 학생일수록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에 나이가 전혀 방해가 안 되며 오히려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우리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열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령과는 관계없이 대학 교육을 받기에 나의 능력은 충분하므로 이제부터 나에게 필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대학생의 90% 이상이 직장인인데 직장에서의 나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도 오히려 학업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시험에서 보면은 전공시험에 있어서 직장인이 비직장인에 비하여 15%포인트 정도 더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은 비직장인에 비해 학습 시간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하지만은 자신의 직무를 학업과 끊임없이 연관시키면서 피눈물 날 정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체적 나이는 40이 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20대의 청년이라 생각하고 그 수준에서 학업과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자신의 자각 연령은 바로 20대인 것이며 따라서 20대와 같은 지적 및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우리 대학에 고연령의 학생들이 있지만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5년제 대학이고 재학 기간은 10년이므로 이렇게 긴 기간 대다수 직장인인 학생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공부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유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중에 90% 이상은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50% 이상은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 생활 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학업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는 시간적인 배분이나 재정적인 배려, 그리고 신체상에서 오는 문제점 등으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우리 대학 학생생활연구소에 내방한 학생들의 자학자습 시 느끼는 자각 증상을 살펴보면은 피로감, 불안과 초조, 신경질 등의 신경계 증상과 두통 등의 심리적 긴장과 관련되는 자각 증상을 느끼고 있음이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특히 시험 전의 압박감으로부터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각 증상을 느끼는 정도는 1학년, 3학년, 5학년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학년이 다른 학년들에 비해 심한 것은 비동기로 편입하여 전공 과목을 학습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1학년의 경우는 새로운 환경과 학습 방법에 적응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스트레스 유형과 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대학 학생들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업생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출석 수업이나 자율학습 관계로 직장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자주 참석지 못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갈등을 느끼거나 업무상 방송 강의를 빠뜨려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게 될 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학업 생활 면에서는 원격 교육 방식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 등으로 성적 결과가 저조하게 나올 때 스스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과 만나고 다양한 환경에 노출돼 지내는데 위와 같은 스트레스는 정서적, 신체적인 평형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학자습 시 여러 가지 자각 증상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나 행동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을 세움으로써 적응성 에너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직장이나 가정,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명백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병행해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과 수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할 때에 빠져야 되는 형평이거나 다른 사람은 일을 하는데 방송 강의를 청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이런 것이 싫어서 그리고 주위 분위기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 계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시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수련의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꼭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자신의 신체적인 건강 문제입니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을 유발시키는 음식물로는 지나친 카페인과 염분 또는 당분 함유 식품, 담배, 니코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과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들을 스트레스 유발인자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위와 같은 식품 이외에도 생물학적인 리듬, 소음 공해 등도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 자극하거나 피로 상태를 유발하고 신경적인 흥분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인체의 역효과를 초래하므로 되도록 이들 스트레스 유발인자를 줄이도록 하고 피곤을 느낄 때는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인생을 밝게 보고 부정적인 삶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단점이나 실패의 요인을 살펴 수정하려고 노력하되 자신의 장점이나 성공 요인에 보다 비중을 두어서 이를 개발하여 성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과제를 먼저 계획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욕심내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시험 때만 되면 시험 불안을 야기시켜 자신이 공부한 만큼 결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과 같은 압박감을 주는 상황이 다가올 때 자신이 없어지고 가슴이 뛰고 식은 땀이 나게 되는데 이러한 불안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나 일이 평가받는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나 불안이 작업 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이 너무 높거나 낮은 상황에서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만 적절한 정도의 불안감은 오히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심한 불안은 우리의 작업 수행을 방해하므로 곤란할 것이나 불안은 그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야기되기도 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도 하므로 자신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때 왜 내가 걱정하는가, 왜 내가 불안해하는가 하고 자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럴 때 보면은 대개 단순히 불안 유발 상황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뒤에 올 결과에 따른 창피감이나 책임 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일생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망하여 현재 상태, 앞으로의 상태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학업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으로서 자신의 통제에 성공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공부할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끝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학의 여러 기관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학습 문제에 대해 곤란을 겪는 때는 특히 대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1학년 1, 2학기와 전공 과목 학습이 시작되는 2학년 1, 2학기일 것입니다. 교양 과목 혹은 전공 과목의 학습 방법, 학습 내용 문의,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의논하고자 할 경우는 1차적으로는 대학 생활 안내의 부록에 있는 효율적인 학습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문제 종류에 따라 교양학과 혹은 학생 자신이 소속된 전공학과를 방문하거나 서신 또는 전화로 의논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지역 학습관을 1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직면하는 주요 학사 문제는 등록, 수강 신청, 출석 수업, 성적, 협력 학교 변경, 휴학, 복학, 졸업 요건, 학점 과목의 재이수 등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학업 수행 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등록 시 배부받은 대학 생활 안내에 실려 있으므로 이를 먼저 잘 살펴보고 보다 복잡한 사항은 학생들의 소속 지역 학습관이나 전공학과 또는 관련 부서인 수업과와 학적과에 문의 내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학업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대인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는 학생생활연구소에서 성격, 적성 검사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고자 원하는 학생들은 대학 본부에 직접 올 수 있는 경우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연구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 학생들은 이 연구소에서 순회하며 실시하는 지역 이동 검사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시기와 장소는 학보와 지역 학습관을 통해 공고됩니다. 넷째, 신입생이 자신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기 위해 미리 진로 및 진학을 결정하고자 하거나 고학년이 돼 졸업 후 방향 설정이나 설정된 방향에 따른 진로 및 진학 자료나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소속 지역 학습관과 전공학과 및 학생생활연구소입니다. 자신의 전공학과 졸업 후의 진로 및 동계 대학원 진학에 관한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는 소속 전공학과 사무실을, 학부 전공과 다른 계열의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자 할 경우는 이 대학의 해당 학과나 학생생활연구소를, 대학원 지망학과가 이 대학에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이 대학의 유사한 학과나 학생생활연구소를 찾아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대학원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얻고자 희망할 경우는 지역 학습관이나 학과 및 학생생활연구소 등 어디에나 자료가 마련돼 있으므로 학생이 편리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매주 발부되고 있는 학보를 철저히 숙독하라는 것입니다. 학보에는 학교의 동정, 학사 일정, 보충 강좌, 교양 강좌, 학구의 활동, 자율학습 일정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보를 자세히 읽으면 우리 대학을 이해하고 자학자습을 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받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는 것에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각 부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대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길은 찾는 자에게 보이고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게 될 혹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여러 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학습 방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좀 더 굳은 의지로서
발전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보람 있는 학업 성취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 신편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음향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